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뻐지고 싶다. SNS 속에서의 비교,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붓기도 덜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요청을 주셨던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정의한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미 스트레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를 다이어트를 한다, 유지를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건강한 나로서 존재한다 라고 마인드셋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시리즈로 연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시리즈에서는 루틴 큐레이터 예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고르고 정리하고 채워나갈 때 그 기준이 꼭 남들이 정해준 방식일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시킨 식단, 누가 짜준 운동 루틴,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직접 선별해서 내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 그게 저는 큐레이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 내 기분, 내 생활을 기준으로 루틴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이어 붙여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나가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이제 진짜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살아보는 루틴을 함께 큐레이팅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루틴 큐레이팅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요. 내가 원하는 몸은 진짜 나의 선택일까? 우리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말랐는지, SNS 속에서의 비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어떤 몸이 정답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었죠. 그 무슨 주입식 교육 마냥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뻐지고 싶다. 그 기준은 과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생각보다 이건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집 있는 여성들이 복의 상징이었고 1950년대, 60년대 때는 마릴린 먼로 같은 곡선미, 그리고 90년대는 케이트 모스 같은 극단적인 마름이 이상적인 몸으로 소비됐죠. 그리고 그게 한 시대의 여성성을 대표하는 기준이 되었었죠. 중요한 건 그 기준은 각 사회가 보기 좋은 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느끼는 나다움과는 별개로 세상이 정한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예쁜 사람,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확실히 미의 기준이 좀 더 다양해졌어요. 근데 저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슬림한데 탄탄하고 근데 또 적당히 볼륨 있고 건강해 보여야 하고 요즘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 그 이상적인 조건이 모두 가능한 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아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말랐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완치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었고 그 병의 특성상 뭘 먹어도 이게 살이 찌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더 먹어라, 살 좀 찌워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말랐다는 말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그러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주위에서는 살 오르니까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살찐 거 보기 싫다라는 악플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키도 작은데 그렇게 살찌면 더 보기 싫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브이로그 업로드를 할 때 156, 42kg 이런 키워드를 쓰잖아요. 전 어쨌거나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노출 클릭률을 위해서 그런 수치화를 시키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분, 그때도 누구는 워너비 봅니다. 누구는 뭐 너무 말랐다, 키는 왜 이렇게 작냐, 소인국이냐 이런 말들. 이렇게 수많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저만의 기준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조건 하나만으로는 절대 모두에게 예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완벽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몸이 나에게는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자기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 루틴을 만들고 수면 리듬을 조정하고 마인드셋을 훈련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키, 뼈의 두께,
골반의 너비, 선천적인 체형 혹은 유전적인 체지방 분포 같은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고유 조건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키 170 이상이 될 수가 없고요. 타고난 제 체형을 통째로 갈아엎을 순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 두 개를 헷갈릴 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걸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면요, 내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루틴도 깨져요. 그래서 저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자기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하게 루틴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루틴 큐레이터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루틴 큐레이팅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미의 공식이 아니라 내 몸에 잘 맞고 내 감정에 무리 없는 루틴.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자면, 수많은 시대적 기준에서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기준은 정말 나에게서 온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외형적인 모습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몸이 어떨 때 내가 가장 최적의 컨디션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 눈에 바로 보이는 지표죠. 몸무게로는요, 제가 42kg, 43kg일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뭐 인바디적으로 들어가면 체지방 몇 프로 막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몸무게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찌워도 보고 더 빼보기도 하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리가 없는 최적의 컨디션이 저만의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걸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중, 숫자 하나로 내 몸 전체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 숫자는 하나의 참고 정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55kg라도 체지방률, 골격 근력, 또 타고난 체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내 식습관, 스트레스 패턴,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들,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숫자 하나에 맞추는 건 나를 위한 루틴이 아닙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몸을 추구하고 있고 그걸 위해 어떤 루틴을 선택하느냐예요.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몸,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에너지 상태, 내 일상에 무리 없이 스며드는 리듬, 그걸 스스로 고르고 정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삶을 꾸려가려면 어떤 게 최적화된 방법인지에 관한 것들인데요. 일단 오늘은요, 한동안 핫했던 골격별 체형 분류를 통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들 안에서 최적화된 건강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몸은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몸입니다. 이 또한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는 3가지,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체형들의 뼈의 구조와 지방 분포 특성을 보고 각자에게 맞는 몸 루틴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스트레이트 체형입니다. 뼈대는 작고 허리 굴곡이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해 직선형. 지방이 붙게 되면 단단하게 붙고요. 살이 찌면 다른 체형보다는 조금 더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형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 중점이 되는 것보다 저중량, 고반복으로 속근육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살이 붙거나 근육이 붙어도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순환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폼롤러 마사지를 운동 전후로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허벅지 안쪽, 바깥쪽, 그리고 앞쪽까지요. 여기 하체 부분을 잘 풀어주시면요, 서해부 근처로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붓기도 덜 하실 거예요. 상체 같은 경우는 등도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 목 어깨 분침이 덜할 거고요. 괄사로 복부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폼롤러와 괄사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워하고 나서 로션을 바르면서 진행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형들은요, 스트레칭도 정말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스트레칭도 그냥 쫙쫙 늘리는 것보다는 신장성으로 늘려주시면서 근육의 기능을 활용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요, 웨이브 체형이에요. 상체는 얇고 하체의 지방이 더 잘 붙는 케이스입니다. 골반이 있는 편이고요. 허벅지 중심의 체형이기도 해요. 뭔가 말라 보이는데 엉덩이, 허벅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은 진짜 하체 운동만 잘 해주셔도 라인이 정말 예뻐집니다. 특히나 웨이브 체형은 둔근과 허벅지 내외 측을 좀 잘 정돈해줄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운동 전후에 폼롤러 마사지 해주시는 거는 동일하고요. 엉덩이 부분은요,
운동은요, 고강도 운동을 해주시면 힙 라인이 정말 예쁘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둔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서는요, 좀 무게를 칠 수 있는 헬스, 웨이트를 추천드리고요. 상체 운동을 병행해주시는 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을 거예요. 상체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근육 위주의 운동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거나 아니면 필라테스로 전체적으로 라인을 만들어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추럴 체형들은요, 뼈대 자체가 굵고 어깨와 골반이 넓어요. 옷핏은 좋은데 뭔가 근육이나 살이 살짝만 붙어도 몸 자체가 커 보이기 쉬운 체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 있는 체형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탄탄한 체형이신 분들이 여기에 속해요. 특히나 이분들은요, 체중보다 눈바디가 중요해요. 비율이나 옷의 기준에 따라서 체형이 확확 바뀌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보면 좋은데, 타고난 골격 자체가 밸런스가 잡혀 있어가지고 상체, 하체 구분 없이 운동을 잘 해주시면 좋고요. 본인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위주로 특화된 운동을 해주시면 추구미와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체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하체가 볼륨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하체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추구하는 바디 타입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해진 이상적인 몸은 정말 많지만 그게 나에게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구분해야 돼요. 어떤 체형이든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 폼롤러 마사지,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운동도 부상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쨌거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몸의 전체적인 순환, 건강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폼롤러 마사지, 괄사는 무조건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폼롤러는 쿠팡에서 산 폼롤러고요. 괄사는 제가 그 전 영상에서부터 너무 추천드렸었죠.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한번 띄워놔 볼게요. 링크도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 폼롤러랑 괄사가 없으시다면 요거는 정말 하나쯤은 있으시면 좋기 때문에 구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집에 이미 있으신 분들은 있는 걸로 활용해주세요. 다음 편부터는 제가 하는 폼롤러 마사지, 그리고 각 체형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부분들, 그리고 괄사 마사지까지, 그리고 뭐 붓기 관리에 도움이 되었던 제품들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보고 싶고 관심 있으신 체형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건 첫 번째, 내 몸은 어떤 몸이지, 두 번째, 나는 어떤 몸을 가지고 싶은지, 근데 세 번째, 내가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건 뭔지,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